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인장 내려놔.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칠흑 같은 밤이었죠. 쏟아지는 폭우가 앞 유리를 두들겼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어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었죠. 대형 트럭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귀청을 찢었어요. 기익. 한 청년이 여자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이 아스팔트 위로 나뒹굴었어요. 청년의 등에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청년의 몸이 공중으로 떴어요. 피가 빗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죠. 안 돼. 청년이 여자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꼭 기억해 주세요. 청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여자의 절규가 빗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비극은 2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언덕길이었어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비탈길을 두 사람이 올라가고 있었죠. 한대민 52세. 그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삐걱삐걱. 녹슨 바퀴가 비명을 질렀어요. 리어카에는 폐지가 가득 쌓여 있었죠. 대민의 옆에서 아들 지훈이 함께 밀고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끌게요. 지훈이 말했지만 대민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다. 대민의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칼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죠. 두 사람의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단칸방이었죠. 벽지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대민이 낡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래된 인장 하나가 나타났어요. 옥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지훈아. 대민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뭔데요, 아버지? 지훈이 인장을 받아들었어요.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이건 내 어머니께 받은 거다. 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면접 볼 때 이걸 가지고 가라. 아버지, 이게 대체. 대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청담호텔 엘리조트 본사 60층 회장실이었어요. 정수아 50세. 그녀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수천만 원짜리 정장이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밤새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죠. 수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작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어요. 안에는 인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것이었죠. 수아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인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했어요. 회장님, 면접 시간입니다. 수아는 인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녀는 몰랐어요. 22년 만에 운명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청담호텔 본사 23층 면접장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주머니 속 인장을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이걸 가지고 가라.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장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정면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여자가 보였어요. 정수아였죠. 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어요. 청담호텔 회장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앉으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지훈이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준비한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죠. 수아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이력서였어요. 학력도 평범하고 경력도 없었죠. 수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지훈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꺼냈죠. 면접관님들.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려도 될까요? 지훈이 인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수아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수아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미끄러졌어요. 툭!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한 면접장에 울려 퍼졌죠. 이게. 수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더듬었죠. 그 안에 똑같은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거랑 똑같아 보여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아를 쳐다봤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인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저 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같은 시각 부회장실이었습니다. 정민서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CCTV 화면이었죠. 면접장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저 인장.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언니를 계단에서 밀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남편놈과 아기를 쫓아냈던 기억. 설마 살아있었어. 민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면접장에서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떨리는 눈빛으로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죠. 당신.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어디 계시죠? 이틀 뒤였습니다. 수아는 혼자 차를 몰았어요.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죠. 내비게이션이 좁은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달동네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퀴퀴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곰팡이와 하수구 냄새였어요. 수아는 코를 찔끔했죠. 지훈이 적어준 주소였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웠어요. 녹슨 대문이 삐걱거렸죠.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한대민이 나타났습니다. 오셨습니까? 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대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죠. 장판은 금이 가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대민이 방석을 털어내밀었어요. 수아는 하이힐을 신은 채 주저앉았죠. 대민은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수아가 말했어요. 그 인장을요.
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에서 헝겊에 싼 물건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죠. 인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아도 가방에서 자신의 인장을 꺼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민이 인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수아도 그 옆에 자신의 것을 놓았죠. 두 개의 인장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민이 손을 뻗었어요. 수아도 함께 인장을 밀었죠. 딸칵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두 개의 인장이 완벽하게 맞물렸어요. 그 순간 완전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용과 봉황이었죠. 청담가의 가문 문장이었습니다. 수아의 숨이 멎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떻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죠? 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절 사랑했어요. 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2년 전에요. 우리 아들을 낳았고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아가 뒷걸음질 쳤어요. 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증거는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대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맞물린 인장을 가리켰죠. 이게 증거입니다. 대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청담가 창업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쌍둥이 인장이요. 딸 둘에게 하나씩 물려주셨죠. 수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은 시각 부회장실이었어요. 민서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죠. 지금 당장 처리해. 민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부자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이번엔 실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민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악몽이었어요. 해시태그 시퀀스 4.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지훈의 머리카락 한 올이면 충분했죠. 결과는 사흘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렸거든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한지훈 씨를 합격 처리하세요. 네, 회장님.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의아한 표정이었죠. 스펙이 부족한 지원자였거든요. 수아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시키세요. 컨시어지 팀에 배치하고요. 이틀 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우는 새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곤색 정장이었죠. 청담호텔 로고가 가슴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대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심해라. 대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뿌렸죠. 지우는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위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죠. 오전 10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비서들이 양옆을 따랐죠.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을 내려다봤죠. 잘 부탁합니다. 수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짧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미소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아의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한대민이었죠. 수아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투박한 글씨가 보였어요. 회장님께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22년을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요.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자정이었습니다. 청담호텔 본관 지하 2층이었어요. 의료검진센터였죠. 어두운 복도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삐걱. 문 하나가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보낸 사람이었죠. 남자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DNA 검사 샘플들이 정렬되어 있었죠. 한지훈이라는 라벨이 붙은 시험관을 찾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다른 시험관을 꺼냈어요. 바꿔치기 했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죠. 이제 결과는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모자 관계가 아니라고요. 남자는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복도 천장에 CCTV가 하나 있다는 것을. 빨간 불이 깜빡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로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죠. 사물함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훈이 눈을 깜빡였어요. 사물함 안에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것이었죠. 지훈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 두툼한 게 들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로커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한지훈 씨 맞습니까?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죠. 네, 그런데요. 지훈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손에 든 거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요. 보안팀장이 다가왔어요. 지훈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뜯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봉투 안에는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가득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지훈이 소리쳤어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보안팀장이 냉소를 지었죠.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1시간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수아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그 옆에 있었어요. 회장님 보십시오. 민서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신입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뇌물까지 받았고요. 수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보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민서가 미소를 지었죠. 본인 사물함에서 나왔으니까요.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저 청년이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정문 앞이었어요. 한대민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누군가 전화로 알려줬거든요. 아들이 위기에 처했다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민은 개의치 않았어요. 정문 경비가 가로막았죠. 여긴 못 들어갑니다. 비켜주세요. 대민이 애원했어요. 우리 아들이 안에 있어요. 경비들이 대민을 밀쳤습니다. 대민은 주저앉았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제발이요. 대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보도블록에 이마를 찧었죠.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대민의 울부짖음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이 보였어요. 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아요? 민서가 차갑게 웃었죠. 회장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경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수아의 주먹이 떨렸어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수아는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검은 세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평소보다 푹푹 들어갔죠.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그 시각 민서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수아의 차가 빌딩을 벗어나는 게 보였어요. 민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시작됐다는 문자를 보냈죠.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수아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졌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동네로 가는 길이었어요. 대민에게 할 말이 있었죠. 지훈 씨를 믿고 싶어요. 수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앞에 신호등이 보였어요. 빨간불이었죠. 수아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푹! 페달이 바닥까지 들어갔어요.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수아가 다시 힘껏 밟았죠. 소용없었어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 난 거였습니다. 차는 빗길을 미끄러지며 계속 달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건너편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대형 트럭이었어요. 미친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죠. 안 돼.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어요. 트럭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10m, 5m, 3m. 눈부신 빛이 눈을 찔렀어요. 죽는구나. 수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어요. 길가에서 기다리던 지훈이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지훈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몸을 날렸어요. 차 문을 열어젖히고 수아를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아스팔트 위로 굴렀죠. 쾅! 트럭이 지훈의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3미터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죠. 쿵! 빗물에 피가 섞여 흘렀습니다. 안 돼.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기어갔어요. 지훈에게 달려갔죠.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수아가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피투성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죠. 지훈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다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번엔 지훈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피가 수아의 손에 묻었어요. 뜨겁고 끈적했죠. 찌릿. 수아의 뇌를 전기가 관통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2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자신을 끌고 갔죠. 내 아기 돌려줘. 젊은 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아는 남자가 도망치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도망쳐. 계단에서 밀려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쿵. 암전. 으아. 수아가 절규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돌아왔죠. 내 아들. 내 아들. 수아가 지훈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아들이 그녀의 품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지훈은 수술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삐삐. 수아는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22년 만에 되찾은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복도에서 대민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도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였어요. 22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곳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책장을 살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들이 꽂혀 있었죠.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었어요. 민서가 너를 질투했다. 나는 몰랐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고는 민서가 꾸민 것이었다. 너를 없애려고. 나는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용서해다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아는 벽을 더듬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손끝에 작은 홈이 느껴졌죠. 누르자 책장이 스르륵 옆으로 밀렸습니다. 비밀 공간이 나타났어요. 금고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금고 앞면에 2개의 홈이 보였죠. 인장 모양이었습니다. 쌍둥이 인장이 모두 있어야 열린다는 거구나. 수아는 가방에서 자신의 인장을 꺼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민의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문을 두드렸죠. 대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것도 필요해요. 수아가 말했어요. 인장이요. 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수아가 말했어요. 22년의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아의 집으로 향했어요.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금고 앞에 섰죠. 수아가 자신의 인장을 왼쪽 홈에 끼웠습니다. 딱! 대민이 오른쪽 홈에 자신의 인장을 끼웠어요. 딸칵!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대민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일 겁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민서를 무너뜨릴 증거.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민서도 와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대민이 따라왔죠. 저 거지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수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죠. 강우진 전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일 것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 내 둘째 딸 민서가 큰딸 수아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2년 전 그날 밤 민서는 수아를 계단에서 밀어 기억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수아의 남편과 아이를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위조된 사망진단서였죠. 민서의 서명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금고에 남긴다. 쌍둥이 인장이 다시 만나는 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영상이 끝났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민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조작된 거라고. 조작이라면. 수아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검찰 수사 보고서였어요. 브레이크 조작 증거와 청부업자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죠. 22년 동안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여기 있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난 그냥 입 다물어요. 수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내 동생이 아닙니다. 석 달 뒤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정민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살인교사,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죄목이 인정된다. 민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재판정을 나서는 수아와 대민의 손이 꼭 잡혀 있었습니다. 6달 뒤였어요. 청담호텔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석양이 서울 시내를 물들이고 있었죠. 지훈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중이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걸을 수 있대요. 지훈이 밝게 웃었어요. 수아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대민이 옆에서 함께 걸었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대민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아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2개의 인장이었어요. 하나로 합쳐진 상태였죠. 지훈아. 수아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문의 계승자야. 인장을 지훈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22년 늦었지만 수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